에스토니아가 긴장이 극에 달하고 푸틴의 발트해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모스크바를 완전히 불태울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겨냥해 준비한 잔혹한 계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푸틴이 정말 어리석고 용서받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침공을 먼저 저지를 때만 실행될 것입니다. 2월 중순 뮌헨 안보회의에서 열린 비공식 대화 중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르구 스차크나가 자신의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약 그때가 온다면 에스토니아는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러시아로 가져갈 것이고 러시아 깊숙이까지 매우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라고 차크나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경우 에스토니아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간을 보면 러시아 군인이 국경을 넘는 순간 에스토니아가 바로 군사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 본토 직접 타격을 포함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크나 장관은 에스토니아가 푸틴에게 작은 나라가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가속화하고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 국방에 GDP 5%를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푸틴의 발트해 장악 음모를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침공군에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겠다고 푸틴에게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강하게 맞설 것이며 러시아는 나토 전체를 자국 근처까지 끌어들이는 걸 후회할 수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사크나는 러시아의 나토 경계 넘기 시도로 유럽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만 봐도 러시아가 유럽에서 수년간 벌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더욱 강화하며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나토 동맹국의 영공에 드론이 투입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푸틴의 경계 침범 대상이 됐습니다. 9월에 러시아는 미그 31 전투기 3대를 에스토니아 영공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신 요청을 무시한 채 12분 동안 머물렀고 결국 나토 신속 대응팀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공격 신호를 보내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러시아가 대응 시간을 시험하며 보복전에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알아보려는 시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푸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이 실행되는 동안 러시아는 유럽과의 재래식 전쟁도 공개적으로 준비해왔으며 그 전쟁은 발트해 지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핀란드 접경에 기지와 병력을 강화 중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칼리닝그라드 월경지를 점점 더 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칼리닝그라드는 발트해에서 다방향 공격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쪽의 칼리닝그라드와 동쪽의 러시아 본토에서 공격이 오면 발트 3국은 나토 지원에서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방역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를 강하게 타격해 푸틴의 약탈군을 막고 나토 동맹국들이 대응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사크나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선제 침공하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자국 영토 침공에 대한 선제 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끝내는 공격이 아니라 반격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푸틴에게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승리와는 거리가 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이들이 그가 계획하고 있다고 믿는 유럽 침공을 감행한다면 말입니다. 텔레그래프는 사크나의 발언이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부분 점령할 계획이라는 국방계의 우려 속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물론 그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는 전제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4년간의 전투 끝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만을 점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발트 국가들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존재합니다. 지난 12월 당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었던 키릴로 부다노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으로 재직 중인데 그는 러시아가 유럽 영토 점령을 위한 잠재적 계획의 시간표를 단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다노프는 전투가 시작되면 발트 국가들이 러시아의 첫 점령 대상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사악한 야망이 제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러시아가 자신을 제국으로 여긴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전하려면 늘 이동하며 영향력과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부다노프는 이것이 많은 질문의 답이라고 12월에 말했습니다.
푸틴에게 이는 러시아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유럽 국가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폴란드 같은 국가로 눈을 돌리기 전에 말이죠. 부다노프는 러시아가 현재 폴란드에 대한 군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기이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금 칼리닝그라드가 발트해 국가 공격에서 맡을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정말로 폴란드가 이웃 국가가 여러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하는데도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는 에스토니아와 다른 발트해 국가들 침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이 그들을 희생시키는데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푸틴의 제국 건설 야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 점에 의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개혁센터의 부소장인 이안 본도 포함됩니다. 본은 BBC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많은 유럽 정보 당국자들이 우리에게 시기 자체보다는 그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트 3국 이 푸틴의 첫 목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2018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미국안보센터가 푸틴이 발트 3국을 침공할 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던 시기입니다. 그 기사에서는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상대로 거대한 체스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를 침공하는 것이 그의 담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센터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먼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러시아의 지도자가 러시아 연방이 옛 소련 영토를 어떻게 다시 장악할 수 있을지 수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말대로라면 푸틴의 계략은 거의 끝났고 러시아가 곧 행동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토니아의 러시아 초토화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침공에 철저히 대비해왔습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에스토니아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잠재적인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크나 씨는 에스토니아의 국방 투자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넨 안보회의에서 발표한 여러 발언을 통해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계획은 러시아가 오면 나토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토니아인은 모두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그런 계획에 관심 없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다소 씁쓸하게 러시아를 막기 위한 이전 계획들이 본질적으로 에스토니아를 희생시키는 셈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유럽 나토 국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발트 3국에 진입한 뒤에야 방역할 수는 없다고 사크나는 덧붙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에스토니아의 1대1로 싸우려는 계획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4년 전쟁 후에도 여전히 에스토니아를 압도합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육상, 공중, 해상 전력을 기준으로 세계 군사 강국을 지적하듯이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평가된 145개국 중 10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능가하는 단 한 분야도 없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전체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러시아 군대의 현역 병력 130만 명보다도 적습니다. 러시아 국방 예산은 에스토니아의 약 100배에 달하며 이 자금은 4,237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공군력 등에 쓰입니다. 러시아는 보유하지만 에스토니아는 2대뿐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747척의 함정을 보유하지만 에스토니아는 전함 포함 8척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전차가 전혀 없고 장갑차도 2,507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에스토니아는 푸틴이 선호하는 공격 방식에 맞서 방어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사크나의 러시아 영토 침공 언급이 말도 안 돼 보입니다. 그가 종심 타격에 대해 말한 것 기억하시죠? 에스토니아는 병사를 러시아로 보내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충분한 병력을 갖추면 에스토니아 전체를 사실상 봉쇄할 수 있어 누가 돌파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가 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배웠을 일은 러시아 후방을 타격해 지상군 진역을 막는 것입니다. 우선 에스토니아는 미국에서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 12기를 구매했으며 최소 6기 이상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제조업체 로키드 마틴이 미 국방부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요. 이 새로운 하이마스는 2028년이나 2029년에 에스토니아에 도착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여러 번 역할을 입증하는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9월 28일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주의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이마스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하이마스 시스템과 앞으로 구매할 예정인 하이마스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하이마스 시스템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향해 겨냥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 밀집 지역 중 하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지역을 자신이 일으키려는 전쟁에 참상해서 보호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군이 선을 넘을 경우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신속히 상기시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 위협을 더욱 높이는 것은 에스토니아가 곧 도입할 6대의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그 주문은 에스토니아가 12월 2억 9천만 유로 또는 3억 4,200만 달러 규모로 발표한 계약의 일부입니다. 이 계약엔 에스토니아의 장거리 능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도 포함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CTM-90으로 최대 사거리가 290km, 즉 약 180마일에 달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여러 부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CTM-MR과 CGR-080 미사일도 받게 되는데 각각 사거리가 160km와 80km, 즉 99.4마일과 49.7마일입니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에스토니아와 접한 러시아 지역에 위협이 되고 짧은 미사일은 점령된 에스토니아 내 러시아 후방 타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요. 더 밀리터리 쇼는 한국산 무기 체계 인도가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무기 인도는 에스토니아가 외무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할 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거리 타격은 실제로 가능하며 에스토니아는 자국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해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략의 두 번째 부분이 작동합니다. 장거리 타격 무기는 푸틴에게 에스토니아가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무기들은 궁극적으로 에스토니아가 충분히 오래 버티면서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더 넓은 전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러시아군이 에스토니아를 침공하면 나토 헌장 5조를 발동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모든 나토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가 공격을 받은 회원국을 반드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조에서 자주 간과되는 점은 이 지원이 반드시 무력 사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해, 이웃과 핀란드, 폴란드 등 인접국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의 힘에 놀란 이들 국가는 에스토니아와 함께 그 땅에서 싸우며 대응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문제는 나토 5조 발동만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더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군사 분야에 100억 유로 약 118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개편된 에스토니아 방위군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방위군은 현대 무기, 더 많은 탄약, 첨단 훈련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의 나토 전쟁에서 들러리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에스토니아는 강력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도 자국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에 벙커와 방공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푸틴의 침공 시 예상되는 러시아 미사일 드론 공격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보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러시아와의 동부 국경을 따라 설치될 울타리 110km, 약 68마일을 완공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러시아군을 저지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푸틴이 공격을 계획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드론 능력과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며 얻은 교훈을 받아들여 자국 방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계획이 과연 성공할까요? 푸틴의 침공에 대응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미사일이 날아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스토니아의 대응은 그 지역 부유한 시민들이 푸틴에게 압력을 넣어 그의 방식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국과 협력해 체계적 방어 개발에 여전히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수치는 명확하며 에스토니아는 나토가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합니다. 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우려스러운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른바 리투아니아 시뮬레이션은 독일 언론사 디벨트에서 주최했으며 전직 나토 관계자들과 독일 군사 분석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가상전쟁 시나리오에서 디벨트는 나토 회원국들의 우유부단함으로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침공하면 거의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대응이 조직될 즈음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전체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입니다. 디벨트가 활용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5조를 발동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에 독일이 병력을 주둔해도 푸틴 군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말 시나리오로 리투아니아에 초점을 두지만 에스토니아도 같은 발트 국가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디벨트의 시나리오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며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에스토니아가 무너지는 것을 허용한다는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라르 카리스 대통령은 유럽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푸틴과 소통할 수 있는 특사를 유럽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푸틴이 그런 특사와 대화할지 또 만약 대화한다 해도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에 최대한 강하게 타격을 가해 푸틴 체제에 충격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강력하게 말이죠.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럽이 푸틴 문제 해결을 주저하는 동안 러시아의 나토와의 전쟁 0단계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0단계란 무엇인지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발트 3국 이 푸틴의 임박한 침공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꼭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